자, 계속 볼까요? 399페이지.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담은 누가 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은 해요. 근데 이거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더라?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사업자냐? 자, 밑에 사업자의 개념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즉, 사업자란 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게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리 목적이 아닌 회사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 그래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자,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인 거라는 건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A라는 회사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채권자들이 나한테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사업체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나는 내가 투자한 1,000만 원만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이 물건을 사오고 부가세를 주고 왔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회사에서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회사에서 한 거지 직원 한 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다가 내가 다른 핸드폰으로 갈아탔어. 그럼 이 기존에 있는 핸드폰을 중고나라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팔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업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니까 저희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자라고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자, 다음 사업자의 분류를 해놨어요. 자, 유형을 크게 사업자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따졌을 때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있다라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 상으로 봤을 때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을 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 학원이 면세 사업자잖아요. 그죠? 저희 면세예요. 저희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나요? 해야 돼요. 왜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옆에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임 이래놨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크게 아까 써드린 거네요. 누구하고 누구?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 간이 과세사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요, 옆에 보세요.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1영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이래놨어요. 자, 여기서
공급 대가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현금이 11,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뭐까지? 부가세까지 받아놔야 돼요. 그죠? 부가세, 예수금. 자, 얼마까지? 1,000원까지. 이렇게 써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상품의 가격 있죠? 얘는 내가 제공한 공급 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공급한 가액, 공급가액. 얘가 부가세에 해당하는 거죠. 부가세. 요거를 합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는 달라요. 공급 대가는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판매한 금액,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불쌍한 사업자죠. 그죠? 사업자긴 한데 돈을 너무 못 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가세를 조금 적게 냅니다. 그런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라고 얘기를 하고, 옆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매업은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이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낼 때 간이과세자는 실제적으로, 자, 예를 들면 1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20%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2,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2,200원 정도의 10%니까 220원밖에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얘네는 1,000원인데 얘는 부가세를 220원 정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부가세를 대략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네는 이렇게 10%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 해줘요. 자, 나중에 뒤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랑 거래하는 걸 좀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 내가 얘한테 10,000원짜리를 사왔어요. 간이과세자한테 10,000원짜리를 사오게 되면 얘네는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못 해줘요. 원래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왜냐면 만약에 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면 얘가 그러면 10%에 해당하니까 1,000원을 내가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수증을 받았죠. 근데 실제로 얘는 얼마만 납부를 해요? 220원밖에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일반 과세자고 간이과세자랑 거래를 하면 간이과세자는 받을 돈을 다 받고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 받아오면. 공제받아야 되는데 얘가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안 해주니까 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랑 꺼려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게 해놨냐? 아까 말한 대로 얘네는 20% 정도밖에 안 내는데 나머지 80%를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말입니다.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증빙 발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수증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보셨을 텐데 종이로 이렇게 길게 된 영수증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이 영수증 이렇게 써 있죠? 간이 과세자가 발급하는 증빙 서류가 영수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오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냐? 안 해준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영수증은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사업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니까 똑같아요. 계산하는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증빙 서류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 증빙 서류는 세금 계산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사업자의 종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세무서에 갖다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게 납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밑에 납세지의 개념. 납세지란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네,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은 납세 의무의 이행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저희는 지금 이 동네 도봉세무서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신고 납부할 때 어디다 신고 납부하면 돼요? 도봉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사업장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납세지는 사업장의 위치로 결정이 되는데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강남에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동대문에다가 사업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강남에다가 하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는 한 사람이지만 사업장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세무서에다가 우리 사업장, 여기에 사업장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에도 있으면 강남 세무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서초 세무서에 가서 우리 여기 사업장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얘네 둘의 소재지가 강남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별로 하라는 거예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체를 하나씩 차리게 되면 동대문에 차렸으면 동대문 세무서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업 우리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다가 영업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겠죠? 그리고 자기네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수취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도 자기네 사업장별로 어디 가서 세무서에 가서 과세 표준을 신고하고 과세 표준도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보면
이건 신고, 납부, 환급.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고, 환급 받을 일이 있으면 환급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결정이나 정정,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다 썼느냐. 자, A라는 사람이 동대문에다 사업장을 차리면 동대문 세무서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얘는 강남에다 또 하나 사업체를 차렸으면 서초 세무서에 가서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401페이지에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라고 써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 A라는 사람이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 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신고하고 납부할 때 있죠. 납부할 때. 세금을 내야 되겠어.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든 둘 중에 하나를 주사업장을 정해요. 정해서 납부만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동대문에 있는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지정을 할 거야. 그러면 사업자 등록도 각각 해야 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도 각각 다 해야 돼요. 다 각각 하는데 뭐만 한 곳에서 하겠다. 납부만 한 곳에서 하겠다.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처음에 사업장을 차릴 때부터요. 차릴 때부터 강남에 하나 사업장을 차리면서 얘는 새로운 사업장이 아니라 얘네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는 애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있죠. 1호점, 2호점 이렇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다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하냐면 얘는 그냥 얘랑 같은 데야. 사업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같은 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생겨갖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네가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형태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원칙은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 사업장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냥 같은 회사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곳에서만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도 한 곳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도 다 한 곳에서만 하고 다 한 곳에서만 하겠다라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원칙은 사업장별로 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주사업장 구분을 해놨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요.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든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하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근데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 한 곳을 지정을 하라는 거고요. 자,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력에는 총괄 납부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나 요번 과세 기간부터는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할게. 그러려면 과세 기간 시작하기 전에 20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나 요번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래요. 그랬더니 관할 세무서장이 그렇게 해 라고 승인을 내려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이렇게 할래 그러면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법인은 본점만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괄, 신고, 납부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결정 이런 것들이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 배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해 어려우시니까. 자, 그래서 사업장의 납세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결정되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업장 소재지가 관할 세무서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장의 소재지. 그러면 어디가 사업장이냐? 사업장의 또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자, 400페이지 보세요. 사업장, 사업장의 범위, 광업은 광산이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과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법인은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자, 여러분이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등재를 하죠? 법인도 법인이 생겨나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데 등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고,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고? 건설업이나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별표 치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 당의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A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요 임대하는 것들을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서초에 하나 있고, 또 어디 뭐 강북은 수유에 있고, 뭐 쌍문에 있고, 이렇게 건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는 이 각각의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해, 당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업장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 있죠? 자판기는 그러면 자판기가 있는 데마다 사업장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뭐가 된다? 사업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소득세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세금은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대요. 거주자는 일단 우리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겠다고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이 사람도 거주자라고 봐버려요. 이 거주자, 비거주의 차이는 되게 커요. 세금을 나중에 내야 될 때 거주자는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저희 형이 페인트 사업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회사가 필요하지만 저희 형은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저희 형은 각자 집에 있어. 통화해서 어디에서 만나서 현장을 같이 가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그렇다고 사업자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형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할 때 저희 형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 여부. 직매장. 여러분, 직매장이 뭔지 아세요?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직매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삼성전자에서 직접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죠? 어디예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전자에서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뭐가 있어요? LG 베스트샵. 이런 것들을 직매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용 보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 시설을 갖출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고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직접 물건을 팔기 때문에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하치장 나오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치장이 뭐냐면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를 하치장이라고 해요. 물건 쌓아놓은 데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사업장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여러분들 그런 거 가보셨나요? 킨텍스나 코엑스나 이런 데 뭐 가구 박람회, 뭐 아동용품 박람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각각 회사별로 부스가 있죠. 조그맣게. 그 부스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시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또 문제를 봐야 되겠죠? 407페이지에 5번, 6번, 7번 다 그 얘기인데 자, 5번 보세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죠?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3번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죠? 4번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당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틀렸다는 거고. 6번. 다음은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자동 판매기에 의한 사업은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예요? 아니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의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했고요. 3번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속. 아까 이런 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4번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보는 거죠. 다음 7번도 보세요.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죠. 다음 3번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업종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얼른 가져가서 수정해달라고 해야 돼요.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론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장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고, 401페이지에 이제 과세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다 했던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부가가치세에서는요, 그 1년 중에 절반을 나눠서 이 앞쪽을 1기라고 하고요. 이 뒤쪽을 2기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1월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4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를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2기도 반을 나눠서 7월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는 크게 과세 기간을 2개로 나눠놨다. 1기와 2기. 그리고 이걸 다시 예정 신고하고 나중에 다시 확정하는 형태로 신고를 2번 해줘야 돼. 그러면 1월 1일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에서 6월 30일 것까지를 7월 25일, 다음 달 25일입니다. 7월에서 9월 것까지를 언제? 10월 25일.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까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1페이지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업자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를 확정 신고 납부라고 한다. 여기에요. 여기하고 여기를 확정 신고 납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운영이 되다가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폐업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5일 날 폐업을 했다라고 볼게요. 폐업일이 4월 5일이에요. 폐업일. 그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면 언제죠? 4월 30일이죠.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5월 25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 25일. 그러면 요번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는 거예요. 얘네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럼 얘네는 뭔데? 얘네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는 거라서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정해놓는 거고 요 앞쪽이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그죠? 그럼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내용들이 지금 401페이지부터 해서 402페이지까지 다 지금 이 얘기예요.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403페이지에 가시면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뭘 부여받아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 사업자 등록의 개념.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련되는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다가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과세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항을 신고하면 대장에 등재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잘 봐두세요.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아까. 사업장마다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밑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 나오는데 아까 잠깐 그 얘기 했어요. 뭐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가가지고 다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별로 볼 필요는 없는데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404페이지에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보이시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가갖고 우리 이거 바뀌었으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경우는 안 바꿔준대요. 무슨 얘기냐? 증여의 이유로 대표자 명의가 바뀌게 되면 이건 안 바꿔줘요. 자, 상호가 바뀐다든지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가지고 가서 우리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이것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가져가도 안 해주는 게 하나 있대요. 거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요. 상속인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걸 물려줬어요. 아버지 이제 안 살아계시니까 제 걸로 명의를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왜 되냐면 기존의 사업 대표자가 없으니까. 근데 증여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아들아 나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거 사업자 등록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해도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왜? 살아있잖아 기존의 대표자가. 그래서 이건 안 바꿔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는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408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9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학원이 교육 서비스업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출판도 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무서 가서 우리 출판업도 등록해 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장을 이전했어요. 그럼 주소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정 사유가 되는 거고요. 자,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법인은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죠. 그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형태라서 얘는 정정 사유가 되는데, 개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정정 사유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폐업 사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 법인의 대표자는 정정을 해줘요. 법인은.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안 해주더라. 그러면 기존의 사업주가 뭐 해야 되고, 폐업을 하고, 새로 받은 사람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우리 안 푼 것들만 마저 풀어볼게요. 자, 406페이지에 객관식 1번은 풀었고요. 다음 2번. 407페이지 2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정정해주죠. 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때 변경해줍니다. 사업자는 이전할 때 주소 변경해줘요. 4번 증여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정정 사유가 아니라 폐업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3번 홍길동은 일반 과세 사업자로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대요. 그럼 홍길동의 부가가치세법상 이기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개시일로부터예요. 그죠? 며칠 날 개시했다고 그랬어요? 9월 1일이죠? 그죠? 9월 1일이면 여기네요. 요쯤 되겠네요. 9월 1일. 그럼 과세 기간은 언제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다음 4번.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고 했죠? 과세 표준. 자, 나머지는 풀었고요. 408페이지에 8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맞죠? 2번 면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맞죠? 3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죠. 다음 4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수출 재화 등의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수출을 할 때는 0%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9번도 풀었고요.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거의 대부분 전산이 잘 돼 있어서 뭐 내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려고 해. 그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를 할 때 내가 컴퓨터도 사다 놔야 되고, 뭐 사다 놓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나 이거 사오면서 부가세 주고 왔어 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물건들을 살 때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내가 대표자잖아요. 그럼 대표자 명의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놔도 어차피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것저것 뭐 귀찮은 게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개시일 전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는 거죠. 다음 3번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신청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없이라는 말은 안 되죠. 승인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만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신고는 해야죠. 자, 그래서 이 3번이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 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다. 그냥 종속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래서 11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